자, 이제 앞에 화면 또 볼게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대로 아이콘 활용하는 방법이랑 어, 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아이콘 활용하는 거랑. 네? 아, 라이브러리 맞아.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거.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 두 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식은, 자, 구글을 하나 열어서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볼 겁니다. 폰트 어썸. 자, 그러면은 이 폰트 어썸이라는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이 사이트가 꼭 여기가 아니어도 돼요. 여기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을 받으셔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무료 아이콘들이 꽤나 많이 들어있는 사이트라서, 이 사이트 안쪽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상단에 아이콘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볼 거고요. 아이콘스. 자, 그러면 토탈 아이콘은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유료로 사용 가능한 녀석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프리 앤드 오픈 소스 아이콘스라고 하는 2045 이 녀석을 클릭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2045개의 아이콘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아이콘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꽤나 괜찮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쉽게 볼 수 있는 거, 인스타그램 이런 거. 예를 들어 연동 로그인 같은 기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한쪽에 인스타그램 이런 아이콘 같은 거 배열을 해 놓으면은 훨씬 더 시각적인 효과가 좋겠죠? 뭐 깃허브 연동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메일 같은 표시를 이런 걸로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쓸 거는 문제에서 이 사과 모양이죠. 얘는 이제 애플 아이콘인데 이 녀석을 우리가 이 2045개에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하나씩 넘겨가면서 찾는 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검색을 할 겁니다. 애플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 중에 내가 쓸만한 아이콘이 얘네, 이 녀석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돼요. 클릭을 하시면 이런 게 뜹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얘는 지금 이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화면, 이거는요 모달이에요. 모달. 아마 나중에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모달 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팝업 창이랑은 살짝 다른 겁니다. 팝업 창은 애초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새 탭을. 모달은 그 페이지 내에서 하나의 레이아웃, 일종의 레이아웃을 그냥 화면 위쪽으로 올려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모달과 팝업,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웹 구현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것들도 사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 모달 창에 뜬 거를 보시게 됐을 때 이 아이콘을 쓸 수 있는 HTML 태그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태그를 클릭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카피 코드를 복사해 줍니다. 자, 복사를 해 주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리액트, 뷰, SVG 있죠. 여기서 리액트나 뷰 같은 경우는 리액트에서 쓸 수 있는 방식, 뷰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인데 SVG는 이렇게 생겨먹은 이미지 같은 애를 그냥 우리가 불러다가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HTML 태그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SVG를 써도 되고 둘 다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그냥 해볼 거예요. 자, 카피를 해주고 우리 코드에 와서 제가 div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A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 녀석을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지금 I도 마찬가지고 A도 마찬가지고 블록 요소가 아니다 보니까 줄바꿈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긴 하지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럼 제가 div 안에 a 태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 아이콘 태그를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근데 안 나오죠? 이렇게 그냥 가져오면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녀석들은 그냥 태그를 붙여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 태그를 인식할 수 있게끔 이 지금 사용하는 HTML한테 알려줘야 돼요.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STS를 사용해서 이 HTML 코드를 JSP 파일에다가 작성을 한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 같이 해볼 겁니다, 또. 자, 또 구글 하나 열어서 cdnjs라고 입력을 해볼 거예요. cdnjs.
그러면 이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검색창에다가 폰트 어썸을 칠 건데 치다 보면 나와요. 이 녀석을 클릭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밑에 버전 정보가 쭉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어셋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버전 지금 6.5.2 버전까지 존재를 한대요. 그 중에서 그냥 맨 위에 있는 이런 녀석을 가져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CSS의 all이고요. 얘는 브랜드스, 얘는 폰트 어썸, 뭐 레귤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져다 넣냐에 따라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웬만하면 all 같은 거 지금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거 아니니까 all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딱히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기에 있는 이 주소는 여기에 써 있는 이 주소는 이거 결국 도메인 주소 같은 거죠. 이 주소는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파일입니다. CSS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경로로 들어왔을 때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게끔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민이 쓰여져 있죠. 이 all.min.css예요. 이 민이라고 하는 이런 녀석은 이제 뭐 우리가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이런 뭐 폰토썸 같은 걸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이런 녀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 민은 뭐냐면 일종의 압축 파일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압축 파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집 압축 파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코드를 작성할 때 줄바꿈 그리고 들여쓰기 하죠. 이거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가독성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네요. 이게 원본이에요. 민이 붙어있지 않은 녀석이 이렇게 줄바꿈과 들여쓰기가 다 되어 있는 이 녀석이 원본인데 우리가 어차피 이거 불러다 쓸 때 얘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분석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런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다 없애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민이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가독성은 말도 안 되게 어렵겠죠. 이거 코드 못 읽어요 이걸로는. 못 읽지만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줄바꿈이나 들여쓰기 같은 그 용량들마저도 그 공백들 공간마저도 아끼자. 조금이라도 파일의 크기를 줄여주자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들을 보통 해요. 이게 이제 민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 다른 거다. 민이 있고 없고가 엄청 다르다. 이게 아닙니다. 용량의 차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로인데 이 녀석을 복사를 해다가 혹은 여기도 보시면은 카피 URL, 카피 링크 태그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 녀석을 복사를 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온 다음에 여기 상단에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href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아이콘이 어때요? 나왔죠.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사용하려고 했던 아이콘은 색깔이 이런 거예요. 따로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근데 가져온 색깔은 어때요? 파랗죠? 이게 왜 파랗냐면 A 태그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가져온 아이콘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폰트 취급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디한테 컬러 색깔을 뭐 레드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 쟤는 레드로 바뀌어요. 이거는 바디한테 줘서 될 게 아니군요. A에 노멀라이즈를 안 한 상태니까 A한테 제가 컬러를 이네릿으로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레드로 바뀝니다. A 태그가 블루라고 하는 컬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왜 못 나와요? 진짜 글자는 아니니까. 글자 취급을 받는 거지 진짜 글자가 아니라서 밑줄이 그어지진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거는 우리가 노멀라이징을 진행을 하고 나서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없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노멀라이징 해놓으면 얘는 이제 없을 거니까. 그래서 아이콘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꼭 불러내야 된다. 이거 없으면은 아무리 갖다 놔봤자 쓸 수가 없다.
이게 아이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폰트 사이즈를 뭐 한 5REM으로 늘리겠다. 커집니다. 그리고 DIV한테 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겠다. 합니다. 글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를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거. 이게 아이콘의 기본적인 사용 방식이고요. 폰트 어썸을 이런 걸 가져다가 적용하는 방법, 이건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해볼 방법인데, 이 사실 코드펜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연습장 이 상태에서 세팅스 눌러보시면은 이 옆에 HTML, CSS, JS 이런 거 있죠. 여기 CSS 부분에다가 아마 여기는 CSS 쪽에서 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폰트 어썸 이 녀석을 불러내면은 결국 여기에 적혀있는 이 주소가 얘랑 동일해요. 이거랑 이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코드펜은 이렇게 실제로 태그를 구성하지 않아도 여기서 뭔가 입력을 할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녀석을 지워도 얘는 나옵니다.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코드펜이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 하나인 거지, 실제로 우리가 STS에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저런 거 없죠. 우리는 실제로 저 링크들을 다 걸어 놓고 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외부에서 파일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파일을 우리 프로젝트가 인식할 수 있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둘 중 하나는 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폰트가 아까 구글 폰트 적용했던 것도 마찬가지. 링크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동일한 개념. 사실 여기서 폰트도 아마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고요. 아이콘 사용하는 법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 웹 개발을 쭉 진행을 하면서도 사용을 할 라이브러리니까 지금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테일윈드 CSS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테일윈드 CSS. 그럼 테일윈드 CSS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이 녀석에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얘를 불러다가 쓸 수 있는 그 코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 get started 눌러보시면은 테일윈드 CLI, using post CSS, 프레임워크 가이드, 플레이 CDN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플레이 CDN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얘를 불러다 쓸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 가져다가 그냥 쓰면 돼요. 저는 요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스크립트. 이 녀석을 복사해서 우리 걸로 와서 스크립트 태그를 열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iTunes 스크립트가 있었군요. 이렇게. 그리고 div 태그 하나 만들어서 이것까지만 해서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div 여기다 주지 말고 아니다. 너비백, 백그라운드 컬러, 그립.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녀석은 적용이 됐네요. 적용이 아주 잘 됐네요. 제가 뭐 보고 알았냐면 저는 지금 노멀라이징을 한 적이 없어요. 바디에 노멀라이징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맛은 없죠.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애초에 모든 태그의 리셋과 노멀라이징을 어느 정도 다 진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불러오는 것만으로도 A 태그를 만들었을 때 얘는 컬러 이네릿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이 들어가 있어요. 저 노멀라이징 안 했죠. 이것만으로 지금 우리는 테일윈드 CSS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의 종류는 되게 많고요. 그 중에 우리는 테일윈드라는 녀석을 쓸 건데, 이 녀석 불러오는 방식 간단하죠? 이런 코드 하나 찾아다가 이렇게 스크립트로 넣어주면은 이제 이 파일 내에서는 이 테일윈드라는 걸 쓸 수 있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뭐 하는 애냐? 노멀라이징 해준다. 오케이, 좋아, 고마워. 근데 이거 말고 뭐 하는 애야? 자, 이 녀석은 뭐 하는 애냐면, 자, 여기다가 검색에다가 너비 이런 식으로 치면요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그냥 너비, 저는 그냥 너비를 원했던 거니까 들어가면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w-0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주면 width는 0픽셀이래요. 그리고 w 픽셀을 주면 1픽셀이래요. 뭐 1 주면 0.25rem, 뭐 3 주면은 0.75rem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많습니다. 여기 스크롤 이거예요.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수치로는 96까지 존재하고 있고 24rem까지 있네요. 얘는 대략 384 픽셀이래요. 이거 루트부터 시작된 배수니까 이제 그냥 HTML이 가지고 있는 기본 폰트 사이즈에서 24배 진행을 했기 때문에 384라는 게 뜬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얘가 14폰트인가 그럴 거예요. 14 픽셀. 그래가지고 그거에 24배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퍼센트 같은 것도 여기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쪼개는 퍼센트도 들어가 있고요. 되게 뭐가 많죠? 뭐 LVW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뭐 맥스 컨텐츠도 있고. 자, 제가 W96이라고 하는 이 녀석과 80이라는 녀석, 72 이런 녀석을 한번 써볼게요. 제가 DIV한테 너비를 안 주면 얘는 늘어나죠. 왜? 이게 맞아요. 뭔가 잘못 주석이 걸렸나봐요. 늘어났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녀석한테 클래스를 W96이라고 줘볼게요. 왜 저기 잘못 썼죠? 이퀄 마크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384 픽셀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작게 아까 72가 있었던 것 같아요. 72 주게 되면은 더 작아지고, 만약에 여기를 1로 바꿨다. 이제 1이 아니라 픽셀이었죠? 1픽셀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는 중에 이렇게 태그 구성을 쌓아놓고 작업을 하는 중에 CSS로 선택자를 골라가면서 스타일을 부여했을 때 좋은 점은 뭐겠어요? 우리가 드롭다운 메뉴 만들었을 때 했던 것처럼 후선 선택자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태그에 직접 컨트롤, 하나하나 컨트롤 안 해도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한 번에 적용받을 수 있었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만 만약에 그렇게 반복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얘는 어떻게 컨트롤하고 쟤는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좀 해줘야 될 때는 여기다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기에는 귀찮다라는 거예요. 쓸 게 너무 많다. 근데 이렇게 클래스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 그냥 클래스 이름 넣는 것만으로도 얘가 다 해주니까, 지금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속성은 우리가 사용하는 엔간한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플렉스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주는지 나와요. 근데 이제 플렉스로 주면은 검색했을 때 플렉스 논 01 오토, 01 오토, 110% 0% 이런 거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겠다라는 의미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 검색할 때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검색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플렉스가 있죠. 그럼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블럭, 뭐 인라인 블럭 다 있죠. 엔간한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썼던 것 중에 뭐 보더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썼죠. 보더를 검색을 해보면은 그냥 생 보더가 있을 텐데, 있긴 할 텐데,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보더 레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보더 컬러? 조금 애매하네요. 보더 레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보더의 역할을 할 수는 있겠군요. 이런 거 하나 줘볼까요? 레드 500 같은 거.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때 보더를 씌우던 이유가 내 작업하는 공간의 작업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보더 레드 왜 안 먹었지? 클래스 보더 레드 500 될 것 같은데 뭔가 안 되네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이 원래 이 본 사이트 여기 말고 실제로 이 CSS 스타일 차트 가지고 할 수 있는 치트 시트가 있거든요. 여기 치트 시트 치트가 이거군요. 이런 사이트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 사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라서 좀 이것저것 좀 뭐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그 아까 경로 가져올 때 이거 가져오는 걸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얘가 아마 버전이 낮을 거라, 얘는 버전이 2.2.19까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져온 거는 3점대 버전이라서 3.0.24, 이 녀석에서 좀 찾아볼게요. 좀 더 정리가 깔끔히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도 뭔가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느껴지는 게 안 보이네요. 레드, 컬러, 이런 걸 한번 가져가 볼까요? 500. 복사를 눌러가지고 다시 똑같은데? 이것만 줘서는 안 되나? 컬러? 그러면 컬러 말고 오파시티, 스타일, 보더 솔리드, 이런 것도 한번 줘볼까요? 이래도 안 나왔네요. 이게 이것만 줘도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우리가 사용하던 스타일들이 엔간한 것들은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작업하면서 확인도 가능하고 실제로 스타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를 만들어 보실 때 이걸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걸 제대로 쓸 수 있으면은 얘를 한번 적용을 시켜가면서 해보시고요. 이거 쓰는 거 아직 나 너무 어렵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선택자로 골라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일단 괜찮으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진행을 좀 해보시고,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가 이 텔윈드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주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부터 연습을 해놓는 게 나중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코드펜에 테일윈드를 불러내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사실 이걸로도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 그런 테일윈드 같은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테일윈드 CSS를 여기서 불러올 거야 라고 하면은 불러다 줘요. 이런 식으로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도 알면 좋은 거니까 진행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지금부터 드려볼 테니 이 메뉴를 보고 정답 예시를 보고서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일단 구글 폰트 사용하려고 링크 가져왔고요. 폰트 어썸 사용하려고 링크 가져왔고, 테일윈드 사용하려고 스크립트 가져왔어요.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밑에다가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폰트에 대한 내용은 HTML에 적용을 먼저 시켜놨고요. 아까 제가 아이콘 가져왔던 거 저는 복사해놨던 게 사라져가지고 다시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녀석 불러다만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하겠죠? 나타날 거예요. 자, 이거는 구조를 잡아서 그 안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화면에 한쪽에 이제 얘를 띄워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도 찾으면서 적용할 게 있으면 적용을 시켜보려고 해놨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쪽에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 로고 부분, 로고가 있고 메뉴 아이템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이 한 줄의 메뉴로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레이아웃을 이제 잡아볼 건데, 저는 탑바라고 이름을 지어 놓을 겁니다. 상단에 존재하는 바 메뉴다 라고 해서 탑바, 그 다음에 태그 이름 없이 점 찍었으니까 div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다가 제가 div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녀석은 이름을 로고라고 지을 겁니다. 그리고 젠코딩 할 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말이 나오는 김에 보여드릴 건데, 로고의 안쪽에는 A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인설트가 눌렸나 보네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이제 자식으로 아이콘을 넣을 거예요. 이거 얘는 그냥 따로 붙여넣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내면은 이제 탑바 밑에 div 밑에 a 태그까지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div의 형제로 메뉴 구성에 대한 부분을 또 만들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젠코딩을 할 때 이제 눈웃음이죠. 위쪽 꺽쇠 이거를 입력을 하고 내비를 하면은 어디에 만들어져요? A의 형제 그거는 플러스였죠. 근데 A의 형제가 아니라 A보다 그 전 단계인 div로 가서 그 녀석의 형제로 내비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이런 젠코딩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젠코딩에는 괄호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먼저 할 거고 그 이후에 이걸 할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네, 저는 지금 이걸 활용해서 내비에 자식으로 UL을 만들 거고 li 4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안쪽에 a 만들어 줄 겁니다. 내용은 뭐 문제에서는 홈 프로덕트 이런 거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냥 아이템 달러라고 해서 4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이제 얼추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이 구조 안쪽에 이 아이콘을 넣어 줄 거고요. 자, 이렇게 구조를 제가 쌓아놨어요. 그다음 로고 하나, 아이콘 로고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아이템 4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도를 씌우려고 할 때 보도가 정상적으로 잘 안 씌워졌는데 제가 보니까 이걸 써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레드 지금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선이 있긴 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넣는다면 이제 빨간 선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보더 2가 보더의 위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더 그 선의 외곽선의 그 너비를 의미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2를 넣어서 2픽셀인가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줘야 이제 외곽선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여기다 하나 빼놓고 저 보더는 우리가 작업할 때 실제로 작업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유용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 근데 이게 오히려 더 귀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다 쓰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좀 볼 거예요. 큰 데에서 작은 데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이 애플 모양이랑 아이템들이 한 줄에 다 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누구한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로고는 아이콘 I라고 하는 태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녀석의 부모는 A고요. 그 녀석의 부모가 div예요. 그럼 div 이 녀석의 영역을 우리가 선을 한번 입혀보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 선을 메뉴에도 메뉴 박스나 뭐 이런 데다가 입혀보자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 두 녀석이 한 줄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 누구한테 플렉스가 들어가야 돼요? 탑바한테 들어가 줘야겠죠? 플렉스. 자, 그럼 이제 로고랑 이 메뉴 박스 자체가 한 줄에 나와요. 근데 메뉴 박스는 메뉴 아이템들이 또 한 줄에 나와야 되죠. 그럼 또 누구한테 플렉스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아까 전에 해봤던 UL한테 플렉스가 들어가 줘야겠죠? 이러면 이제 한 줄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녀석들 사이 간격이 지금 이 아이콘을 감싸고 있는 녀석이랑 메뉴 박스 녀석이랑 사이 간격이 서로 완전히 멀어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보시면은 여기 여백이 좀 존재하죠. 근데 이 여백은 플렉스로 만들어낸 걸까요? 이거는 그냥 양쪽 끝으로 밀어낸 다음에 패딩으로 여백을 준 느낌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 우리가 스페이스 어라운드 같은 걸 쓰겠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이쪽으로 올 겁니다. 동일한 여백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 여백은 패딩으로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는 얘네들을 양끝으로 밀었다의 개념으로 이 녀석한테
justify between 이렇게 밀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색이 없어서 자꾸 헷갈리니까 배경색도 하나 줘볼까요? 배경색은 뭐 이것도 이런 데서 찾아서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냥 줘도 상관은 없어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좀 쉽게 나와 있는 게 없다면 굳이 안 써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얼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아예 블랙이 있을 것 같은데 블랙이 따로 있지는 않나 보군요. 그냥 블랙과 비슷한 정도의 색깔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배경색을 줘야 돼요? 이 배경색은 얘처럼 까맣게 배경색 들어가려면 누구한테? 이거 탑바한테 들어가야죠. 탑바가 얘도 포함이잖아요. 이 녀석들의 공통으로 배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탑바한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안 보이는 이유는 폰트가 까만색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컬러를 또 바꿔줘야겠죠. 텍스트 컬러 오늘 화이트로 바꾸겠습니다. 네, 화이트는 화이트가 따로 있네요. 얘도 여기다가 주죠. 텍스트 화이트. 이제 하얀색 글자로 다시 나타났고요. 근데 이게 아마 블랙이 있을 것 같은데. 블랙이 있네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그냥 유추해보니까 있을 것 같아서 넣어보니까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텍스트 화이트, 이건 컬러 화이트라는 속성이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이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탑바는 높이를 또 좀 가져줘야겠죠. 이게 높이가 있으니까 높이를 또 헤이트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서 대충 한 150 픽셀 정도 되는 녀석을 찾아오겠습니다. H40이라고 있네요. 제가 지금 이쪽 화면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여기다 놓고 할까요? 같이? H40 했더니 늘어났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콘의 크기가 조금은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좀 키워볼까요? 얘는 아이콘은 뭐라고요? 글자 취급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폰트 사이즈 같은 걸로도 키울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폰트 사이즈 검색을 하면은 또 나오니까 여기서 한 요 정도? 이게 모든 수치가 다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밀한 수치가 여기에 없다면 안 쓰면 돼요. 그냥 따로 스타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이 글자가 크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 폰트 사이즈는 뭐 A 쪽까지 찾아 들어가도 될 것이고 아니면은 뭐 I를 찾아서 줘도 될 것이고 아니면은 이 div한테 줘도 되겠죠? 이렇게 어떤 방식을 쓰시던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폰트 사이즈도 늘려줬고 패딩만 좀 주고 끝낼까요? 이제 이 녀석 탑바한테 줘야 되는 거는 패딩 정도? 패딩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상하는 없고 좌우에 여백을 주는 패딩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PY가 있고 PX가 있거든요. PY는 Y축에 관련된 패딩, PX는 X축에 관련된 패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PX를 찾아가서 양쪽을 X 이건 좀 작고 좀 더 크게 한 50픽셀 정도는 주고 싶어요. PX 하고 나서 그냥 숫자를 어느 정도 입력하면 되겠군요. PX 이게 40 정도니까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찾아서 56. 그럼 PX 14 정도 줘보겠습니다. 얘는 탑바한테 이렇게 여백. 좀 더 키우고 싶으면 더 큰 숫자를 주면 되겠죠? 근데 정확히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해봤는데 안 되면 없는 거예요. 늘어난 건가요, 이거 지금?
안 늘어난 것 같죠? 그러면 찾아봅시다. px 여기가 100픽셀이네요. 그러면 28? px 28? h를 제가 바꿨군요, 실수로. 여긴 40으로 두고 여기를 28. 좀 늘어났죠? 이 정도로 이제 패딩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이제 보더는 좀 지워주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콘 뭔가를 제가 잘못 지었나 보네요. 여기가 이렇게 지워져야죠. 자, 아이콘이 가운데 위치를 하면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다 선택 가능한 요소여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패딩도 좀 필요하겠네요. 이런 거 해줘야죠. 자, 이거를 하려면은 일단 얘를 한번 볼까요? 아이콘. 여기까지 오는 건 사실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저도 직관적으로 왔어요. 그냥 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빠져가면서 진행을 한 건데, 아이콘이 가운데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수직 정렬이잖아요, 지금. 그럼 수직 정렬 플렉스 가지고 얼라인 아이템 센터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놓고 좀 보자면은 이 태그 구조상 플렉스 아이템은 누구누구예요? 헷갈리겠지만 잘 찾아보세요. 플렉스 아이템. div에 플렉스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div랑 이 내비가 플렉스 아이템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없고요. 그 다음 ul한테 플렉스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li 4개가 플렉스 아이템들이에요. 우리 지금 로고를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A가 부모 높이대로 다 커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은 A가 꼭 하지 않아도 돼요. I라고 하는 이 태그만 가운데 정렬을 해도 돼요. 이 색깔 안 보신다 했죠? 그럼 진짜로 정렬해야 되는 건 사실 얘인데 영역이 커져야 되는 건 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플렉스를 줬을 때 이게 가능해요? 제가 만약에 이 div한테 플렉스를 부여해요. 그럼 누가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A죠. 그럼 A는 부모 높이를 알겠네요. 그렇죠? 자, 실제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 div한테 영역 하나 씌워놓고 A한테도 하나 씌워놔 볼게요. 근데 여기 같은 색깔로 하면 헷갈리니까 블루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제가 이 녀석한테 플렉스를 부여한다 라고 하면은 A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높이를 알잖아요. A는 심지어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에요. 얘는 너비 맞은 패딩에 대해서 제대로 동작할 수 없는 녀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높이를 물려받았다라는 거죠. 왜? 부모가 플렉스니까. 우리가 온라인 아이템 같은 걸 사용해서 스트레치라고 하는 기본값을 없앤 적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럼 A는 이제 플렉스 아이템에 대해서 높이를 알았네요. I는 알아요? 얘는 모르죠. 얘는 진짜 그냥 순수한 아이콘. 얘한테도 영역을 하나 씌워줘 보자면 얘는 몰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A가 이제 알았으니까 마우스를 여기다 대도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된 건 맞는데 정렬은 이 아이콘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 아이콘을 정렬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A한테 이 div한테 얼라인 아이템스 아마 센터 이렇게 되었을 텐데 얼라인 센터 얘가 맞아요. 이거 이름은 맞는데 지금 얘가 들어갔을 때 왜 가운데 정렬을 못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템 센터구나. 지금 정렬은 했어요. 정렬은 했는데 문제가 높이를 더 이상 모르죠. 왜? 기본값 스트레치가 이제 빠진 거니까. 원래 여기 기본값이 스트레치였기 때문에 자식들 플렉스 아이템들이 높이를 물려받아서 알고 있던 건데 얘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더 이상 스트레치가 아니게 되버렸으니까
그럼 이 방식은 좋지 못하다라는 거겠네요. 옳지 못하다. 그죠?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div는 이미 플렉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부모 높이를 알고 있죠. 그리고 A의 입장으로 볼게요. A가 지금 부모 높이를 몰라서 얘가 부모 높이를 모르니까 지금 안 돼요. 그럼 부모 높이를 알게 하면 얘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자, 제가 A한테 보더는 냅두고요. A한테 여기도 색깔을 레드로 다시 바꿀게요. A한테 H 풀이라고 하는 특성을 하나 줄 겁니다. 이게 높이 100%라고 하는 값이에요. 근데 지금 안 되죠. 왜? A는 인라인이니까. 그럼 얘가 인라인이 아니면 높이는 적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알죠? 100%. div라는 부모는 이미 부모 높이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미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걸 A가 지금 따라가겠다라고 100%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블록을 주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높이를 알았네요. 마우스 해결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아이콘만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식으로 정렬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아이콘, 이 I라는 녀석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한테 뭘 줘야 된다? A한테 플렉스를 줘야 된다. 그랬더니 높이 알죠? 그 상태에서 아이템스 센터를 준다면 정렬이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아이콘 영역이에요. 빨간색 이 안쪽은. 아이콘은 높이를 몰라도 돼요. 왜? 우리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변해야 되는 건 A니까. A가 높이를 알면 아이콘은 높이를 모르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보더만 다 제거를 해버리면 아이콘은 문제없이 상태가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 A 태그에 h풀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블록을 줬어요. 근데 블록은 디스플레이죠. 근데 우리가 그 옆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또 뭘 주고 있어요? 플렉스 주고 있죠. 근데 이 플렉스는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이거 컨테이너로서 동작 못 하잖아요. 그럼 얘는 지워질 수가 없겠네요. 블록은 지워져도 되죠. 왜냐면 인라인이 아닌 거니까. A 태그가 인라인이어서 너비 마진 패딩이 안 먹은 건데 인라인이 아니게 되면 얘는 먹을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탑바가 가진 플렉스라는 것 때문에 이 div 로고라고 하는 div 자체가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건데 그 플렉스 아이템은 부모의 높이를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죠? 부모의 높이를 아는 상태에서 A가 부모 높이를 100%로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걸 플렉스로 바꿔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가진 자식 I 태그는 또 플렉스가 들어갔으니까 플렉스 아이템화가 된 거고 그 녀석을 컨테이너로 정렬까지 처리한 거죠. 이러면 아이콘 끝났어요. 사실 이렇게 아이콘을 정렬을 하든 얘를 정렬을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나머지는 끝이었어요. 방식이 똑같으니까. 다만 구조가 다르니까 파고 들어갈 때 신경은 좀 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들 좀 건드려 볼까요? 아이템을 건드릴 때 제가 이거 먼저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템들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패딩을 줄 거예요. 패딩은 어디다 줘야 돼요? 우리가 패딩 어디다 줬었죠? 이거 A한테 줘야죠. 그래야 A 자체가 커지면서 마우스가 그 테스트를 벗어나도 처리가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A한테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 주고 이 안에 우리가 패딩을 부여를 할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냥 패딩 부여하면은 제대로 동작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블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쵸? 이거 없이는 패딩 안 먹을 거니까. 자, 그리고 패딩 이것도 상하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좌우만 조금 줘보도록 할까요? 좌우를 한 30픽셀 정도 찾고 싶은데 여기서 32픽셀짜리가 있네요. 그러면은 px32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너무 큰가? 일단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크군요. 좀 줄일게요. 32는 너무 크니까 5. 제가 32픽셀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찾아놓고서 30이면 8을 줘야 되는데 32를 줬군요. 근데 5만 줘도 어느 정도 괜찮겠네요.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호버 했을 때 바뀌는 거. 호버는 뭐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호버는 그냥 쓰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쓸 겁니다. 여기 제가 메뉴 박스라는 이걸 안 만들어 놨네요. 메뉴 박스. 근데 그 앞에 탑바 자식으로 있는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UL에 li에 a까지 들어왔을 때 li에 호버하면 그때 a를 컬러는 블랙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화이트로 이거죠. 자, 이제 얘네가 늘어나면 돼요. 그쵸?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것도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하나 찾아볼까요?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 폰트 웨이트 볼드 여기 있네요. 폰트 볼드 이거는 A한테 직접 줘도 되겠죠? 이렇게 글자가 두꺼워졌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얘네가 이제 가운데 정렬하면서 위아래로 쫙 길이를 가질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또 파고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 영역 다 한번 체크를 해보죠. 메뉴 박스의 영역, 그 다음에 UL의 영역, 그 다음에 LI의 영역, 그리고 A 이렇게 영역을 다 골라봤어요. 지금 겉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순차적으로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럼 가장 바깥에 있는 이 빨간색은 내비 거죠. 메뉴 박스 거. 메뉴 박스는 크기를 알아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메뉴 박스는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근데 이 탑바 자체가 플렉스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의 높이를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런 거 안 줬으니까, 그죠?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누가 저 높이를 물려받아야 돼요? 이 메뉴 박스가 알고 있는 높이를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UL이 물려받아야 돼요. 자, UL한테 플렉스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뭐 왜 못 물려받지? 본인한테 들어가 있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내 부모한테 들어가 있어야 내가 아이템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플렉스를 활용해서 높이를 전달해 줄 거면은 여기다가 플렉스를 준다. 그럼 이제 UL도 높이를 알겠죠? 자, UL이 알았더니 누구까지 따라왔어요? LI까지 따라왔어요. 왜냐면 LI는 이미 플렉스 아이템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단순히 높이만 알면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플렉스를 줄 필요가 없겠죠. UL한테 그냥 너 이거 부모 높이 가져와. H풀. 그럼 가져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I는 플렉스 아이템이 맞으니까 또 가져왔고 그 다음에 A LI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A가 LI의 높이를 물려받을 수 있으면은 알 수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겠죠. A한테 H풀 주면 알겠네요? 블럭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하고 싶어요. 어떻게? 플렉스 주고 아이템스 센터 아까 했던 거 준다면은 정렬이 되겠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럼 이 방식으로 다 처리를 한다면 여기도 아까처럼 똑같이 블럭과 플렉스는 동시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지워도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만큼을 블럭 대신에 이 자리에 넣어준다면은 얘네들은 다 됐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더를 다 제거를 해준다면 LI에는 보도 말고 없었으니까 다 빼버리고요. A에도 보더 부분 이렇게. 그러면 끝났죠? 이거예요. 아까 이 높이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애를 먹으셨을 부분이 어떤 거냐면, 보통 저랑 비슷한 레이아웃을 짜셨다면은 여기다가 바로 아이템스 센터를 부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렬이 되는 건 알겠는데 얘가 영역이 커지질 않죠.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관계 속에 내가 플렉스를 갖고 있으면은 내 자식은 플렉스 아이템이고 그 플렉스 아이템들의 높이를 물려받았겠지만 그 녀석의 자식은 또 높이를 모르니까 이 관계 속에서 높이를 계속해서 물려받아 내려올 수 있게끔 그런 과정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해주시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다. 어려울 게 없었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지금 당장은 사실 이 플렉스라는 게 익숙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어색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늘어요. 플렉스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거 좀 개념이 헷갈린데 나는 그냥 전에 배웠던 걸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면 안 돼요. 전에 배웠던 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얘로 인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쉽게 플렉스는 무조건 숙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거 얘는 지금 당장은 좀 어색할지라도 알아두시면 사용법을 익혀두시고 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낼 수 있으면 이게 엄청 편할 거예요. 물론 뭐 이런 라이브러리를 써서 무조건 디자인을 해야만 해 이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안 좋아하는 호불호가 약간 있는 거긴 하지만 많이들 애용을 합니다. 좀 편하니까. 실제로 저는 지금 CSS에 적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STS에서 작업을 할 때도 JSP 파일 하나 만들어서 태그 작업할 텐데 그 안쪽에 이런 거 넣으면 CSS 파일에 뭐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간편하게 나중에 사용하려고 이제 데이지 UI 같은 거 이런 거 사용을 할 건데 이 녀석도 결국에는 테일윈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은 조금은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지금은 많이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한 이 작업이 이 결과물이 뭐 베스트는 아니에요. 여기 중에서 조금 더뭐 폰트 볼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하나만 써도 되게끔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저도 그냥 지금 문제를 보면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작업을 한 거고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수업 페이지에 또 올려드릴 건데 정답 별개로 이것도 따로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거. 왜냐면 정답에는 테일윈드 사용하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정답 하나만 올려서 보여드리면은 자, 정답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을 보면 여기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몇 개 갖다 놓고 이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좀 다릅니다. 느낌이. 느낌은 좀 다르지만 사실상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진짜 외부 라이브러리를 쓴 거고 여기서는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활용을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것도 정답을 올려드릴 거고 저것도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네, 숙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 수업 없는 거 아시죠? 내일 모레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